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좋게 영상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안타까운 흐름이 다시 나왔습니다. 세계 증시와 반대로 가는 한국 증시가 계속 나오고 있고 정말 이게 맞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역시 저랑 동일한 생각을 할 것 같고 세계 증시 오늘 특히나 아시아 증시들도 다 올랐어요. 한국 증시를 제외하고 그리고 미국 증시도 금요일 날 어느 정도 크게 상승을 해주면서 2%의 급등을 해줬었는데 분명히 저는 시초가에는 어느 정도 뛰었다가 눌린 상태에서 다시 올라갈 줄 알았는데 거의 마지막까지도 증시를 눌리면서 끝났다는 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한번 그래도 지수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다행히 선방하는 모습 거의 보합권에서 마무리해줬고 아직 아래 구간에 21선이 남아있고 장대 양봉이 나왔던 요 구간 대략 5.6% 상승했던 요 구간의 시초를 지켜주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코스피는 여전히 아직은 그래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수급 자체도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굉장히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좋게 들어왔었기 때문에 이 영향이 있다면 오늘 혹시나 한 번 더 미국 증시가 강하게 상승을 해준다면 다음 날에는 분명히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으니까 코스피는 그나마 양호하다 분명히 답답한 것도 있지만 모든 아시아 증시, 세계 증시, 지금 유럽 증시도 상승하고 있고 이런 흐름인데 이렇게 따라가지 못하는 게 아쉽고 더 아쉬운 거는 사실 코스닥이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요거 제가 한번 지어 볼게요. 열심히 그렸는데 요거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렇게 7%대 급등이 나왔던 여기 장대 양봉의 시초가를 이탈을 했고 오늘 그 하락보다 더 큰 위험이 있는 21선을 장대 음봉으로 이탈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요거 추세가 결국에는 빠지면서 다시 한번 바닥을 보러 가는 신호가 사실 맞기는 하거든요. 근데 요게 오늘 한번 속임수로서 작용을 하고 내일 오늘 저녁이죠.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가 상승하면서 요 하락분을 한 번에 메꾸면서 다시 한번 이때 급등이 나오는 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정석적인 부분으로 생각했을 때 코스닥 같은 경우 이렇게 이탈했을 때는 당연히 매도가 맞습니다. 근데 요 하락이 나왔던 이유는 역시나 2차 전지에 대한 비중이 큰 코스닥이기 때문에 2차 전지주들이 오늘 좋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요거 한번 2차 전지 차트만 잠깐 볼게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제가 테슬라가 금요일 날 그래도 나쁘지 않게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좋은 상승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위치가 되지 않을까. 세계 증시가 같이 올라가니까 코스닥 쪽이 강하게 올라가려면 2차 전지가 올라갈 것이고 그래서 약간 기대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 오늘 분명히 반등을 시도하면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4.5%까지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1선 저항을 뚫지 못하고 맞고 떨어지면서 고의 보합권 유지, 음봉으로 마무리됐던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 그래도 이렇게 갭을 지금 메꿨었는데 갭 시작 부분까지는 이탈하지 않았다는 부분에서는 다음 거래일에 21선 돌파가 되는지를 한번 체크는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테슬라를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더 안 좋았죠. 마이너스 2.5%가 하락을 했고 그리고 21선이 딱 걸려있는 부분이 금요일에 있었는데 오늘 갭을 살짝 띄웠다가 그냥 음봉 나오면서 21선까지 이탈했고 정확하게 오늘은 241선에서 멈췄는데 241선 지지받으면서 다음 거래일에 이렇게 반등해 주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약간 희망 회로가 도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결국에는 정말 마지막 불꽃이었을까 계속해서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나마 오늘 방어를 좋게 해줬던 게 포스코 홀딩스 이 종목은 그래도 1% 상승해주면서 21선 간당간당하게 지켜줬다. 오늘은 포스코홀딩스가 조금 지켜주는 모습, 퓨처엠도 그렇게 하락하지 않고 0.9% 거의 1% 하락하긴 했지만 위치 자체는 역시나 그리 좋진 않죠. 21선 밑에 캔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포스코 DX 이런 거는 역시나 오늘
약간 0.35% 하락했지만 거의 보합권에서 5일선에 아직 걸쳐주면서 강하게 버텨주는 모습.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윗골이 달긴 했지만 그래도 5일선, 21선에 걸쳐져 있는 모습. 전체적으로 포스코 그룹주들이 그래도 2차 전지 쪽에서는 강하게 하락하는 것을 방어를 해줬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계 증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국 증시의 지금 답답한 모습을 말씀을 드렸고, 더 답답한 이유는 같이 빠지고 있으면 뭐 그렇게 이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9거래일 연속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였다가 한번 눌렀다가나 이렇게 더 빠질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금요일에 급등해주면서 2% 상승, 전고점 돌파, 모든 이평선 라인이 캔들 아래에 있는 굉장히 좋은 차트를 만들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요거 정말 오늘까지만 우리나라 증시도 흔히 말해 약간 속임수이고, 그 속임수에서 다시 한번 외국인 기관이 강하게 매수를 해주면서 반등해주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쯤 조정이 한번 나올 수도 있는 위치입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많이 올랐기 때문이죠. 많이 올랐으면 당연히 반드시 조정도 나오기 마련인데, 그 조정이 한번 만약에 빠르게 나온다면 다시 나스닥 조정 나오면 한국 증시는 똑같이 따라서 조정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 상승은 못 따라가고 하락은 또 따라가는 이런 답답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요거 저녁에 오늘 밤에 지금 미국 증시 다시 한번 상승해 주는지, 한 번 더 상승하면 이번에는 정말 따라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저는 아직도 갖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도 한번 볼게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0.25%큰 상승은 아니지만 아래 꼬리 달고 그래도 상승 마감을 해줬다는 거, 그리고 최근 추세가 그래도 나쁘지 않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측면. 그리고 홍콩이 사실은 한국 증시 요 지수 차트가 훨씬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오늘 1.3% 상승해주면서 꽤나 강한 상승을 보여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거의 보합권이긴 합니다. 0.05%. 하지만 이미 지금 모든 캔들 위에서 모든 이평선 위에서 캔들이 이렇게 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세는 지금 아시아 쪽은 일본이 저는 가장 강하게 보인다, 이렇게 많이 말씀드리고 있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략 0.5% 정도 상승하는 모습, 241선 돌파 시도했다가 밀렸는데 다시 한번 재돌파가 될지, 이런 부분이 한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 한국 증시만 살짝 눌림을 받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아시아도 그렇고 전체 세계 증시 자체가 우상향을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만 뭐 유럽도 상승을 하고 그리고 나스닥이 상승을 해준다면 다음에는 무조건 좀 따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봐야 될 거 뭐 역시나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요 차트 한번 보면서 또 말씀드릴게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요 앞에 전고점을 돌파됐다고 제가 주말에 말씀드렸고, 정말 이제 500달러 역사적 신고가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요 구간을 500달러 돌파해 주는지가 지금 위치에서 저는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이 지금 11월 21일 다음 주 화요일에 있죠. 다음 주 화요일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 결국에는 요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해 주는 이런 퀀텀 점프라고 하죠. 이렇게 퀀텀 점프가 실적에 의해서 엔비디아는 많이 발생했는데, 이런 그림을 한번 더 만들어주면서 500달러를 돌파할 수 있는 기대감 충분히 있는 위치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테슬라입니다. 문제의 테슬라라고 해야 될까요? 2차 전지에 우리나라 2차 전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의 종목인데, 일단 제가 21선에서는 분명히 저항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약간 바닥권을 쌍바닥을 만들면서 21선을 돌파됐을 때, 지금 21선 기울기가 가파르게 빠지고 있으니까 돌파됐을 때 오히려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 요 띄었던 갭 자체를 매끄러 갈 수 있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렸는데, 그럼 지금 위치에서는 5일선 21선 바로 위에 있는 구간을 나스닥 상승과 함께 돌파해주는 그림이 가장 아름다울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최악의 그림은 지금
241선 대략 207달러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을 두 번 정도 보여줬었는데 요 구간까지 혹시나 이탈하는 음봉이 나왔을 때는 우리나라 2차 전지도 악몽이 아직 끝나지 않았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요거 단기적으로 241선 이탈하는지 아니면 오늘이라도 당장 21선 5일선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우상향 요 갭을 메꾸러 가는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지 요 테슬라의 흐름에 따라서 2차 전지의 방향성이 강하게 정해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금요일에 갱신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요 흐름이 5일선을 따라서 계속 올라갈 수 있는지 요 부분도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역사적 고점이 왔을 때 충분히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요거는 미국 증시기 때문에 요거 역사적 고점 터치하더라도 뚫고 올라갈 가능성 저는 충분히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정말 한국 시장을 떠나서 미국 시장을 해야 되나 이렇게 미장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분명히 드는데 저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미국 주식들 몇 개 뭐 말씀도 드리고 저도 실제로도 매매를 하긴 하는데 추세 자체가 확실히 미국장이 강하다 이런 생각이 오늘의 하락을 보면서 약간 답답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체크 계속 해드리는 거 요거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 수익률인데 최근에 이렇게 많이 눌렸다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에서는 약간 조금 불안한 모습이 있죠.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올라가더라도 21선 저항 맞고 떨어지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21선과의 이격이 약간 벌어져 있기 때문에 요 지금 21선과의 간격을 메꾸러 갔을 때는 단기적인 또 주식의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불안한 부분은 아직 남아있다 단기적으로.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에도 쭉 빠졌다가 최근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약간 역시나 주식과 지금 약간 인버스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내려오고 있는 21선에서 저항받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역시나 이 단기 갭을 메꾸러 갈 가능성 있고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에도 정말 크게 급락하면서 좋은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었는데 살짝 반등해주는 모습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참고하시면서 매매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 지금 주말에 제가 말씀드렸죠. 최근에 있는 호재는 한국 증시는 공매도 금지 그리고 주식 양도세를 완화하고 미국 중국 정상회담 이런 일정들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아직 물음표다 이렇게 체크 그리고 악재는 역시나 무디스 미국 신용 등급 전망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뀌었다는 데에서 약간 불안한 악재가 이렇게 강하게 하나 잡혀 있는데 이 악재로서 증시를 다 끌어내리는 흐름이 혹시나 나오진 않는지 분명히 체크해야 되고 8월 달에는 약간 피치 쪽에서 신용 등급 강등이 있으면서 증시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도 제가 주말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어제가 아니죠. 내일은 지금 미국 CPI 발표가 있습니다. 전망치는 분명히 나쁘지 않는 흐름을 지금 다 예상하고 있던데 그 흐름 자체가 주가에 반영되면서 차트에서 얘기를 해줄 거니까 제가 그때 지금 화요일 저녁이니까 수요일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 결과를 보고 제가 차트 흐름에 따라서 분석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11월 21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 화요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 엔비디아가 사실 증시가 약간 혼란한 틈에 모든 증시를 한 번에 끌어올리는 이런 좋은 역할을 해줄 때가 특히나 올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기대를 하고 있고 특히나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 그 큰 상승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데 최근에 한국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약간 안 좋게 나온 종목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한미 반도체를 대표로 해서 오늘 또 잠깐 반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쭉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 외에 반도체 관련주들도 실적이 안 나온 종목들은 계속해서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하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제가 실적이 괜찮게 보이는 종목들 한미 반도체처럼 따라서 하락을 했지만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은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뭐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은 그래도 오늘 주가를 방어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런 주요 일정들 같이 체크하시면서 차트를 같이 확인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나스닥 오늘 또 상승하면서 오늘 오르지 못했던 한국장도 못 올랐던 만큼 강하게 상승하기를 바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영상 마무리할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